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옵션 만길이다 보니 오늘 코스피는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계속 엇갈리는 금리 전망. 어제는 보스턴 총재가 나와서 인플레가 잡히는 걸 확인할 때까지 지금의 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인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당연한 소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은 또 이를 핑계로 이틀 연속 쉬어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10년물 금리도 오르긴 했는데 조금 오르고 말았고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하니 아마 올해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쉬다가 다시 또 올라가겠구나. 다음 주에 또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더 때립니다. 어제 화웨이에서 짱짱 좋은 메이트북 X 프로라는 거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도대체 누가 반도체를 주냐며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화웨이랑 거래하는 반도체 기업은 더 큰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인텔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퀄컴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장 중반에 아니다, 우린 아니야, 매출 상위에 어차피 화웨이 없고 그리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열심히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주가는 회복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또 트럼프 아저씨가 당선이 되면 될수록 심각해질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면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 사서 올리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딱 한 번 코시국 때, 그때는 개인이 사야 올라가는 진짜 미친 수급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에 막 TV만 틀면은 주식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고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겼던 그 시절, 그때는 개인분들이 사면은 오르는 그런 장이었지만 요즘은 완전 정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뭐 샀나? 삼전, 하이닉스, 하이브, LG화학, HLB 등을 샀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반면 매도한 기업은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삼전후, 아모레, 퍼시픽,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좀 순서가 다르긴 합니다. 개인이 사서 하락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하락하니까 개인분들이 사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이걸 지금 사면은 나중에 오르면 팔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정립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면 오른 애들은 빠르게 매도하면서 야, 오를 때 팔아야지, 줄 때 먹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전략이 당연히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 전략은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추세라는 걸 가지고 갑니다. 오를 때 한번 쭉 올랐다가 빠질 때 한번 쭉 빠졌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 때는 쭉 오른쪽으로 기다가, 그런 식으로 추세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당장 오늘 삼전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로 매수했다가는 다음날 또 하락하고 그 다음날 또 하락하는, 그거를 두드려 맞을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첫날에 이렇게 올랐다고 매도하면은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을 먹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조금 낮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오르는 기업을 오히려 사야 되고 떨어지는 기업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중국 때리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위험하다고 판단, 중국 철강 그리고 전기차를 전면 수입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올려야 된다, 이러한 언급도 한 바 있어서 무역전쟁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하이스틸 등 몇몇 철강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중 무역 이야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까요?
중국산 차량 금지 검토 소식. 자, 커넥티드카가 뭔가 바로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고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을 하는데요. 최근에 판매되는 차량들 대부분이 커넥티드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이 들어가면은 틱톡을 금지시킨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그걸로 뭐 해킹이라든지 우리의 정보가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틱톡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못지않게 자동차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이러한 위험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조사를 시작했었고, 상무부 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해 전면 수입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려국가 기술, 부품을 사용을 규제하게 될 경우에는 규제 내용과 수위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올 하반기 중요 키워드가 바로 미중 분쟁이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렇다면 그때 이 친구들이 인버스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중국 로보택시 가능. 아마도 중국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제 중국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 내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제안했는데 중국이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나?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머스크가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테스트용으로 중국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나오는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이 그냥 말만 하고 지지부진 그냥 시간만 끌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중국에서 돌아다닐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테슬라,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 등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기 조사 시작. 자, 테슬라는 어제 또 악재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어제 장 시작 전에 3% 정도 하락하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악재가 나왔나? 이번에는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FSD에 관련한 사기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게 사기인가? 자율주행이 뭐 제대로 안 되나 하고 봤는데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그냥 뭐 좀 보조해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자동차 혼자서 알아서 운전대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은, 아니면 그냥 차에 타 있기만 하면은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서 주차하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FSD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테슬라 변호사 측은 테슬라의 열망을 담은 목표가 바로 FSD라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을 뿐 이 꿈을 가지고 사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면은 결국 테슬라가 진짜 엄청난 큰 목표를 갖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대로 사기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왔는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전망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악재 때문에 어제 테슬라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한때 무슨 백신 맞았냐, 아재 백신 맞았냐, 아니면 뭐 다른 백신 맞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백신, 아재 코로나 백신이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몇 개월 전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법원에서 이 백신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위반한다 이러한 인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 인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하네요. 물론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수익성 악화로 철수하는 거지 부작용이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는 계속 변이가 일어나서 과거 백신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나볼 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CATL 결국 비중국 시장 또 1위. 1분기 배터리 시장은 또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CATL은 LG엔소를 제치고 비중국 시장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보다시피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막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하지만 요층은 오히려 상승, 진짜 이쁜 차트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ATL, 비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 나왔나 봤더니 27.5%로 1등을 차지했고요. LG엔솔이 25.7%, 하나소닉이 11.9%, 삼성 SDI 10.8%, SK온이 9.3%로 중국이 1등하는 모습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3사를 합치긴 하면은 45.9%로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성장이 무서운 수준이고 우리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왼쪽에 보이는 이 주가가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인증 중고차 시대가 이제 열린 지 좀 시간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뭐가 많이 팔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잘 팔린 차량은 바로 그랜저라고 합니다. 전체 판매량의 30%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산타페와 펠리세이드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네시스 안에서는 G80이 40%, 그리고 GV80과 GV70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기릿은 이걸 보고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인증 중고차면은 조금은 가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차, 믿을 수 있는 차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보다는 조금 비싼 차를 살 때 이러한 인증 중고차를 더 찾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클래시스가 대박을 터뜨렸죠. 클래시스가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영업이익은 33% 늘어나며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 팔렸나? 장비 매출은 국내 해외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지만 해외 소모품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달러도 강세다 보니까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특히나 소모품 매출은 40%나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브라질의 장비 매출 회복이 전망이 되니까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볼류머의 FDA 허가도 완료되어 판매 개시 시점에 따라 올해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클래시스 20% 넘는 겉터양 확실하게 터뜨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자, 어제 넷마블의 기대 신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 출시가 했고,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지역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통상 신작 게임들이 출시하면은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히려 출시하면은 나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매번 많이 봤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넷마블은 오히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넷마블보다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넷마블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유명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게임을 잘 만든 것도 중요하긴 한데 IP가 진짜 중요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며 오늘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보유한 DNC 미디어는 장중 20% 넘게 상승, 아까 보니까 상한가 근처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웹툰주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뻥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때는 그 IP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여기도 호실적이요. 게임 업계가 불황인 가운데서도 크래프톤이 호실적을 기록해 증권가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10%가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25%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펍지 IP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안정적 비용 집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며 비수기인 2분기에도 전년비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증권가는 줄줄이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특히 상상인 증권은 매수를 강력 홍보하며 목표가 40만원까지 지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가격이 26만원이니까 이 정도면은 한 50% 상승을 예상을 한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카, 리비안과 협력하나? 애플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라는 발표가 이제 좀 나온 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애플이 리비안과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전기차 스타터 회사와 협력을 고려하고 있고 그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리비안이라고 하는데요. 소문이 소문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루어질지 그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일단 리비안은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 주말 특근. 현대와 기아차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5월에도 주말 특근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자 증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에도 대부분 주말 특근을 실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잘 팔린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만 노사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증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를 공부를 하신다면 이러한 노조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큰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이 의료 AI 관련주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삼성 메디슨이 프랑스 의료 AI 기업 소니오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게도 이 삼성 메디슨이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였다면 그렇다면 오늘 진짜 시장에서 난리가 났긴 했겠지만 그래도 삼성이라는 이름값이 붙어 있으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소니오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뷰노, JLK, 딥노이 등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험업계에 등장한 매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해외여행 보험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 기리실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만 하면은 냈던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2명 이상, 보통 여행은 2명 이상 가다 보니까 2명 이상이 함께 가입하면 최대 10% 정도 할인해주는 그러한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 이는 유례없는 속도라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보험사들은 이를 벤치마킹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매기 효과라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